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역전시켜드릴 전세역전입니다. 최근에 삼전 닉스를 필두로 시장이 급락이 떨어졌고, 그런데 오늘 단기적인 저점은 잡았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대우건설도 그도 역시 최근에 반등은 그래도 하루 정도 강하게 나왔지만 121선이 또 저항으로 밀려 내려오다 보니까 15,000원대가 오늘 또 찍으면서 저가 수준까지 건드리는 상황이 되니까 정말 이거 탈 건 아닌데 정말 짜증난다는 생각이 오히려 드셨을 겁니다. 지금 현재 대우건설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최근에 저점이라 가지고 상승을 노리고 들어오신 분 아니라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기존에 그냥 지금 흔드는 거에서 팔지 않으실 분들만 남아있는 상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보유자분들은 지금 흔드는 거 알겠어. 힘든 것도 알겠는데 그러면 반등이 언제 나올 것인지, 반등이 나올 때 기존에 이렇게 3, 40%씩 올라왔던 것처럼 강도 있는 반등이 나올지가 일단 가장 궁금하신 부분인 겁니다. 단기적인 시장의 하락이 나왔고 이 단기적인 저점이 나왔다고 보는 전세 역전이 여기서 대우건설의 반등이 이 시장의 반등과 얼마나 연관성이 있으며 시장과 같이 가는 형태의 좀 주도적인 성격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 그걸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알아볼 건지 한번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 최근의 흐름과 수급을 통해서 대우건설 좀 반등이 나올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에 힘을 좀 실어보고, 121선이 저항인데 가능하겠어?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지금 21선, 61선 계속 지키지도 못하고 돌파도 제대로 안 되는 이런 이평선 말고 세력의 단가와 세력이 관리해주는 선을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중요한 가격대를 파악을 하고, 그러면 시장 대비 강세냐 약세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강세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저항으로 어디까지 갈 것인지, 혹은 약세거나 시장을 그냥 따라가는 수준의 반등이 나오는 섹터가 된다면 바로 1차적인 저항 구간이 어디가 될 것인지 여기까지 한번 알아보고, 이 중요한 가격들을 가지고 지켜보다가 이 매도 타점의 신호가 뜨면은 매도를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될 것인데, 그 타점의 진행 전에 현재 구간에서 보유 단가별 관리가 가능하신 분들, 즉 추가 매수라든지 뭐 비중에 대한 관리 부분들이 할 수 있는 분들은 제가 단가별 매매 관리하는 부분들도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시장의 저점을 잡았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에 그 반등이 나오면 대우건설이 기존의 상승세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은 아닙니다. 시장은 지금 명백하게 조정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흐름은 박스권 형태로 움직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의 순환이 도는 상태가 될 거라서, 순환이 나오면 또 조정세가 이어지고 또다시 순환이 나오면 조정세가 이어질 거기 때문에 이번에 단기 고점에서는 매도 타점을 놓치지 말고 잡아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현재 대우건설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완벽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고 대우건설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서 최근에 이제 삼전 닉스가 빠지는 부분에서 보신다면 기술적으로 삼성전자도 하락의 폭을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1선 정도 수준에서 반등이 나왔다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중요한 가격대인 삼성전자도 상승을 만들 때 이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가격대 구간에서 매집 구간을 터치하고 반등을 줬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지수를 한번 보시면 코스피 종합지수가 6,800입니다. 여기 최근에 나왔던 이 매집 구간 저점을 찍고 지금 반등을 나와주고 있는 거고, 그래서 기술적 반등을 말씀을 드리고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21선 아래쪽으로 20% 이상 하락이 나오게 되면, 지수가 20% 이상 하락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과매도 국면으로 반등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외워가지고, 주식은 학습화가 되면 안 되겠지만 외워도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종합지수가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21선이 약 8,000포인트 정도가 될 겁니다. 20%가 빠지면 6,400포인트가 될 건데, 지금 오늘 그 지수의 저점은 일단 한번 잡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장 종합을 봤을 때 최근에 개인들은 음봉에만 매수하는, 하락에 나왔을 때 계속적으로 무한 물타기 하는 형식으로 삼전 닉스를 대하면서 움직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양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5조를 매도를 하고 있으면서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수급적이라든지 가격적 부분에서 반등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대우건설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최근에 120선 깨고 내려왔다가 또 120선에 저항을 맞고 밀려 내려온 상황이에요. 이동평균선으로 보면 그런데 일단 역전 매매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녹색 선은 세력이 단가선이고 올라갈 때 세력의 관리선은 빨간 선입니다. 그래서 대우건설을 우리가 매매를 했을 때 녹색선 구간이나 혹은 빨간선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 빨간선을 안 깨면 계속적으로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매도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게 깨지고 나니까 이제는 빨간 선을 거의 저항으로 맞으면서 아래쪽으로 빠지면서 이제 단가선도 저항을 맞는 상태로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사실 이 역전 차트로 봤을 경우에는 하락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고 최근에도 고점은 다 빨간 선을 저항을 맞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러면 전세 역전은 왜 대우건설의 지금 반등을 이야기하느냐? 시장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고 대우건설이 상승을 만들었을 때 세력들이 이렇게 엄청난 상승에 돈을 들여오면 그 돈이 이 세력 관리선이나 단가선을 깨지 않는 상태로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그 다음번에 팔 가격대를 정해놓습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가 매집 구간이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선을 돌파하면 트리거가 돼서 목표가에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직전에서도 이 매집가 하단에서 반등이 나와서 트리거까지 반등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그러면 지금 아래쪽에서 빠지면서 계속 12,000원대를 저항을 맞으면서 밀렸는데 그럼 계속 빠지는 거 아니냐? 지금 이게 부분에서 봤을 때 여기는 매집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바로 올라가면 트리거가 가는 거지만 이 구간 아래로 빠지면 일단 매집하는 구간이고 세력들이 올리는 구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기로 빠진다고 해서 하락으로 접근되는 게 아니고 이 아래쪽으로 밀리면 박스권 장세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현재 구간은 그래서 바로 직전의 저점 수준의 박스권이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이 쌍바닥을 만들어주면 최저점이 될 수 있는 구간이라는 점 그리고 여기서 만약 신규 매수를 들어가는 상황이라면 손익비가 엄청나게 짧은 상황이 되는 거죠. 손실은 짧고 올라가면은 최소한 이 세력의 단가선이 2만원 구간과 트리거 구간까지도 1차, 2차 볼 수 있는 폭이 큰 상황이라는 겁니다. 물론 손익비가 좋다고 해서 대우건설이 상승할 만한 근거는 아닐 겁니다. 시장의 상승 이후에 매수를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가격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대우건설이 지금 최근에 빠졌을 때 2만 원을 깨는 구간 지금 보시면 6월달 저점을 깨고 6월 26일부터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락에서 개인들이 계속 팔면서 손절 물량이 나왔을까요? 이 부분을 일단 한번 체크해 보면서 수급창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6월 26일 바로 그 전에 급락이 떨어진 시기를 보면은 6월 19일부터 빠졌을 때 현재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6월 19일부터 현재 7월 14일까지 흐름에서 개인은 1,500억을 팔고 있고 외국인 기관은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00억 정도를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건데 빨간색을 지금 가지고 18,000원대 밑으로는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우건설이 지금 이 아래쪽에 2만원 밑으로 밀리는 6월 19일 날 이제 이후로 아래쪽에서는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기관 외국인이. 개인들은 계속 손절 물량이 나오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외국인들과 기관이 그동안 한 번도 안 사주고 있다가 위에서는 이제야 다 잔혹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매집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대우건설이 시장보다 좀 더 강소가 있는 즉 이렇게 올라갈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단기간에 이렇게 급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번 시장이 만약 반등이 나왔을 때 소외가 될 것이냐 사실 보유자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무서운 부분이죠. 그걸 판단하는 부분에서는 첫 번째 이제 지수상으로 본다면 코스닥 지수로 보면은 830포인트 그리고 코스피 지수로 봤을 때는 바로 위에 거의 7000포인트대이기 때문에 이 빨간 선 위로 올라오지 않고 코스피와 코스닥이 빨간 선 위로 올라오는 시점 구간이 대우건설이 더 훨씬 더 빠를 수 있는 구간이죠. 이 빨간 선이 세력 관리선 위로 오른 시기와 코스닥 지수의 혹은 코스피 지수의 빨간 선이 올라오는 시기랑 비교를 해봤을 때 대우건설이 먼저 빨리 올라오면서 회복을 하고 이 관리선에 올라타는 부분이 나온다면 대우건설은 지수 대비 강세 종목이 될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바로 1차적인 구간까지는 한 방에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상황이 됐다면 시장보다 강한 종목이니까 이 구간이 아니라 이 아래쪽까지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매도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는 자리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가격이 중요한지 어떤지 사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또 단가선이 뭐 관리선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사실 보시면 이 가격이 중요하겠구나 바로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이 가격대와 그리고 이 빨간 선을 기준으로 5,000원대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고 또 매수를 하고 여기서 매도를 할 수 있었던 거고, 여기서 매수와 매도,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조금 손실이 나 있는 상태로 있었습니다만 15,000원대 추가 매수해가지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관리 좀 하고 계속적으로 좀 가져갈 생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도 이렇게 매매하는 방식에 대해서 구독자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건데, 대우건설 보시면은 처음에 빨간 선입니다. 5,000원에 왔을 때 이제 건설주가 아니고 원전 대표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5,000원대 추천을 드리고, 빨간 선이 안 깨지니까 계속적으로 가져가다가 4만원대 왔던 이제 고점에 추가해서 매도를 하는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고점에서 매도를 우리가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밀렸을 때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매수를 참여할 때다라고 말씀드리면서 2만원대 처음 닿았을 때도 중요한 가격대였으니까 매수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바로 직전에 현재 구간에서도 18,000원대 구간에서 추가적인 저점이 깨는 부분은 찬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매집을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바로 4일 전이죠. 4일 전에 두 번째 나온 날 15,000원대 찍고 두 번째 나온 날 단기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짧고 작고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자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 매수를 진행했던 겁니다. 보시면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박스권에 내려왔을 때 이 저점의 박스권으로 보면 15,000원대이기 때문에 바로 직전 구간에서는 이 깨지는 측면에 왔을 때 매수를 한번 진행을 해왔다가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서 관리하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쌍바닥을 만들면서 이 빨간 선만 돌파해 주면은 상승 방향성으로 이제 어느 정도 반등 기조가 만들어지는 또 이런 시기가 왔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부분들 뒷부분에서 제가 가격대들 정리를 해드릴 거고, 그러면 이번에 반등이 나왔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 대비 대우건설이 약한지 강한지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반등이 나왔을 포인트를 여기로 잡을 것인지 여기로 잡을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같은 박스권 시장에서는 이게 조금만 올라왔다 빠져가지고 이렇게 튈지 아래쪽으로 기다가 튈지 이런 부분은 사실 박스권장에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등이 나오면서, 즉 세력의 관리선이 돌파하게 나오는 상황이 나오면 앞서 매매를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점 구간에서 매도하는 이 매도 타점 신호를 중요한 가격대가 왔을 때 딱 켜가지고 보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 회색 구간에 있으면 조정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매수를 가담하지 않고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중요한 가격대가 왔다라고 하는 구간에서 거기서 매집을 해가지고 방향성이 이제 돌아 나오면서 상승을 하게 나오는, 즉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런 식으로 빨간 선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빨간 선이 출현을 하게 되는 상승이 나왔을 경우에 우리는 깨지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보유를 해가다가 이 빨간 선이 깨지는 이 매도 타점을 잡아가지고, 이런 타점을 이번에 하락기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놓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구독자분들께 미리 대응 방법에 오늘 시장 이야기와 또 대우건설의 지금 현재 수급이랑 이런 부분들, 그리고 중요한 가격대들까지 알아봤고,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서 예상대로 움직였을 때 이 시세선이 나오는 고점 구간에서 매도를 진행해 보자고 총정리를 하는 겁니다. 계속 끌고 갈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박스권 장세다 보니까. 이렇게 구독자분들께 미리 대응 방법 알려드리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영상은 저녁에 올라가니 이 변동성이 큰 장중에 매수 매도 타점은 구독자분들과 문자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 계속 지켜보다가 이 정확한 매도 타점의 신호가 딱 뜨면 놓치지 않게 바로 문자 드릴 겁니다. 번호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어려운 분들 계실 건데 세력의 마지노선을 문자 하단에 첨부해 드리고 있으니까 흔들기에 당하실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 타점의 신호를 절대 놓치지 않으실 분들은 아래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딱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매매를 하는 그 순간에 정확한 가격과 비중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대우건설 앞으로 어떻게 매수를 잡아가고 추세 고점의 중요한 가격에서 매도를 할 것인지 예시를 통해 매도 전략 말씀드리고, 중요한 가격대 정리 및 보유 단가별 대응 전략까지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석하는 이 종목 어떻게 추세의 고점에서 완벽하게 매도하는지 실전 매매 전략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녹색선과 빨간선입니다. 녹색선은 세력이 매집한 단가선이고, 빨간선은 세력이 관리해주는 선입니다. 즉 잘 가던 종목이 세력이 단가선까지 밀리면 매수를 하고, 또 빨간선이 첫 번째 닿았을 때 매수를 해가지고 깨지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지금처럼 말이죠. 대표적인 종목 삼성전자를 보면은
아래쪽에서 6만 원대 구간에서도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선이 안 깨지면 계속 가져가다가 목표가에서 매도를 하고 또 녹색선 구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선 구간을 안 깨지고 가다가 신호가 나오면 매도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녹색선 구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가져가는 방식인데, 이런 목표가를 어떻게 정해가지고 보냐, 세력들은 앞에 돈을 써서 파동을 만들면 그 다음번에 팔아야 될 목표가를 정해놓습니다. 보시면 앞에 이렇게 세력들이 돈을 만들어 놓고 파동을 만들어냈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만든 파동으로 그 다음번 목표가를 정해놓게 되는데, 보시면은 세 번째 선이 트리거입니다. 이 트리거를 돌파하게 되면은 목표가가 오게 되는데, 빨간 선을 안 깬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올라가다가 2차 목표가까지 올라오기니까 여기서 편안하게 일단 매도를 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도 보시면 이 두 번째 세력들이 또 만들어 놓은 이 파동으로 지금 목표가를 보고 있는 건데, 보시면은 지금 트리거 구간입니다. 이 트리거 구간을 돌파하고 빨간 선을 안 깨는 상황이 되면 이 위에 목표가를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 6만 원대 구간 그리고 매도하고 또 이 10만 원대 언더인 9만 원대 매수를 해서 목표가에서 매도를 하고 또 다시 매수를 해서 지금 끌고 가는 겁니다. 삼성전자 제가 작년 9월에 6만 원대 녹색선 보이시죠? 세력 단가선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2월 달에 2차 목표가까지 바로 왔기 때문에 매도를 우리가 진행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력의 고점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전쟁 이후에 3월 달에 이제 단가선 구간에 왔기 때문에 쌍바닥 예상하고 우리가 매수를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도 홀딩해서 지금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기법 한두 번 맞춰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잠깐 제 소개를 한번 드리면, 월간 베스트 6개월간을 362%대 주인공 김선영 연구원과 함께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건 실제로 SBS 방송에서 누적 수익률 362%로 연간 1위를 찍었을 때도 이 기법으로 똑같이 지금처럼 수익을 내고 있는 검증된 기법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추가적으로 SK 하이닉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녹색선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빨간 선을 타고 계속 올라가다가 목표가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올라가는 거죠. 지금 이 고점에서 매도를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보시면 SK 하이닉스도 상승의 파동을 강하게 만들어내는 세력들의 돈이 들어왔고, 그리고 나서 1차 목표가 구간에 딱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신호가 뜨면 우리가 매도를 하는 겁니다. 바로 직전 파동으로 봐도 이렇게 현재 1차 목표가 구간에 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비중 조절 후에 이 아래쪽에서 다시 잡을 수도 있고, 현재 얼마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지속되고로 2차 목표가를 향해 보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도 보시면 하이닉스 녹색선 구간 50만 원대 구간에서 쌍바닥을 만들면서 갈 수 있다고 제가 매수를 말씀을 드린 거고, 작년 12월이죠. 그리고 나서 SK 하이닉스 고가권에 왔으니까 매도 목표가를 4점 신호해서 제가 또 매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바로 직전입니다. 전쟁 이후에 80만 원대 구간에서 또 세력 단가선이라고 보면서 제가 매수를 말씀드린 거죠. 이렇게 명확한 매매 기법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 당장 매도한 종목이 있습니다. LG전자인데 LG전자가 지금 이 녹색선 구간이 11만 원대 구간에서 매수를 해와가지고 계속적으로 가져오다가 지금 목표가 구간에 와서 매도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세 번째 선을 뚫고 올라가서 1차를 다이렉트로 뚫면서 2차까지 온 거죠. 그래서 최고점에서 매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고점에서 매도를 잘 했으니 세력의 관리선인 17만 원대 매수 노려봐야겠죠. 이런 좋은 타점들 놓치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 매도의 타점 꼭 받아보셔야겠죠. 아무래도 영상은 늦습니다. 그래서 영상 제작 전에 장중에 구독자분들께 중요한 타점이 오면 지금 매수를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팔아야 될 신호가 딱 뜨면 매도를 해보자 라고 매매 타점 문자를 가장 먼저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자분들께만 드리는 거니까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 누르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문자를 보내드릴 수 있도록 아래쪽 전화번호인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신청 끝입니다. 현재 고점에 목표가 구간에서 매도 타점의 신호가 딱 뜨면 누구보다 빠르게 문자 보내드릴 겁니다. 대우건설 차트로 돌아와서 이제 여러분, 대우건설 세력관리선 위로 올라오는 게 가장 중요한 1순위라는 건 아셨을 겁니다. 세력관리선 위로 올라와서 박스권이라든지 수렴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상방
상방으로 틀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대우건설 현재 15,000원대 구간은 없으신 분들은 살 수 있거나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매수 타점 구간이라고 영역이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시장과 수급과 위치와 중요한 가격대까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가격대 좀 디테일하게 짚어드리면, 제가 차트가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가격대들은 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두 칸의 구간에 대해서는 매집 구간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걸릴 수 있는 자리는 이 자리와 이 자리를 1차적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이 두 개의 가격들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보유 단가별 대응 관리로 봤을 때 현재 2만원대 구간에 있는 단가분이라면 굳이 추가 매수를 부담이 되신다면 안 하시고 보유하셔가지고 회복하는 국면을 노리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위에 있으면 좀 애매한 단가긴 하죠. 그러면 살짝 추가해서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5,000원대가 넘는 최고점 구간에서 혹시 매수하신 분들이 있다면 매수한 수량만큼은 더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용단은 좀 필요해 보여요. 다만 지금 현재 시장의 종목들이 워낙에 빠진 상황이라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돈이 또 여유가 있거나 이 추가 매수를 더 하기는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라면 올라오는 반등 구간에서 매도를 해가지고 좀 수량을 줄이고 다시 잡을지, 이 부분은 좀 고려해볼 영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끌고 갈 수 있는 자리라고 본다라는 건 그만큼 시간값은 좀 많이 들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손안매 구간에서 한번 매도를 하고 다시 좀 눌렸다가 또다시 반등하고, 그게 한 번에 끝내버렸지 두 번만 한다 하더라도 시간값이 좀 많이 들리는 기회비용이 날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좀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반등 시그널이 나오는 부분에서 어디서 걸릴지는 사실 모릅니다. 시장보다 강할지 혹은 시장과 같이 비슷한 흐름으로 반등을 할지 모르는데, 그 좀 강한 흐름이라면 위에를 아니면 아래쪽을 봐야겠죠. 그렇지만 그걸 계속 추적하면서 우리는 이 중요한 가격대에 왔을 때 타점 신호가 뜨면은 같이 한번 관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장중에 나오는 타점 같은 경우는 아래쪽 전화번호로 역전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신호 공유 드리고 있고, 보유 단가별 관리 방법까지 확인하셨으면은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중에 시장에 빠지다 보니까 여러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실 겁니다. 어떤 종목은 가져가고 어떤 종목은 포트폴리오 교체를 필요할 것인지, 이 부분도 상당히 좀 머리 아픈 분일 거예요. 결국 철저한 자금 관리와 시대를 관통하는 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이 영상 하나로 그 수준까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중한 수익 안 잃고 고점에서 매도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물론 매도 후에 다시 매수할 눌림을 접근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장에 따라서는 이 스마트머니가 새롭게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는 다음 주도 섹터로 교체를 해야 될 때도 많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종목을 선정하는 가장 완벽한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시대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결핍이나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구간, 우리는 이 대기업들의 조단위의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바로 그곳을 선점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코로나 사태 초기에 보시면은 마스크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당시 마스크 관련주가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 이런 식으로 시대에 가장 시급한 결핍에 따라 자금이 이동을 하면서 1,100억원 넘는 엄청난 상승한 파동이 나왔었죠. 매번 시장이 다르지만 원리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시대가 열리면서 가장 심각한 병목을 발생하고 있는 곳, HBM의 압도적인 속도와 만들어내는 폭발적인 데이터 처리, 전송망,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열을 제어하는 냉각 시스템, 그리고 이 모든 거를 감당할 전력 인프라까지 말입니다. 영리한 메이저 이 세력들의 돈은 대중들이 이미 급등한 종목에 환호를 할 때 이미 이런 필수 결핍 구간의 핵심 독점주들로 조용히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거짓으로 할 수 없는 영상으로 추천드린 실제 사례를 한번 볼까요? 광통신 필수 결핍 대장주였던 대한광통신, 연속 상한가로 이 스마트머니가 들어오고 뒤 세력의 관리선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목표가에서 매도를 하고 관리선 안착에서 매수를 해서 최근에 매도한 종목입니다.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대한광통신을 3월 24일 날 매수를 말씀드렸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의 최대 결핍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비상금 다 때려박아 사야 되는 이유라고 말씀드리고 7,000원대 정도 초반에서 말씀을 드린 거죠. 이날 3월 24일인데 같은 날입니다. 이 같은 날 제가 이 슈퍼 사이클에 대해서 필수 결핍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거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테크 사이클을 본다면은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HBM에서 파생되는 이게 워낙에 빠르고 속도도 마르고 하니까 열도 발생하고 여러 문제점이 있고 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서 보시면은 필수 결핍으로 주성 엔지니어링, HBSP, 그리고 LG전자 GST, 그리고 대한광통신을 추천드리면서 이런 종목들을 제가 함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필수 결핍에 있는 종목이니까요. 이렇게 종목을 골라놓고 우리의 매매 기법대로 맞는 자리가 왔을 때 매수를 진행하는 겁니다. 대한광통신과 똑같다고 하면서 필수 결핍 정보라고 해서 광전자를 제가 이 빨간 선에서 매수를 말씀드린 거죠. 3월 31일입니다. 지금 3,000원도 안 하던 가격대였고 그 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도 이 녹색석 구간에서 6만원대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4월 7일이고요. 그리고 나서 LG전자 같은 경우도 4월 8일입니다. 8일날 역시 이 녹색선 구간에서 단가선에서 매수를 진행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보시면 대한광통신도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광전자에서는 3,000원짜리가 2만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성 엔지니어링도 지금 6만원대 구간에서 지금 200%가 더 올라간 상황이고 LG전자 같은 경우도 보시면 녹색선 구간에서 상승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내면서 지금 2차 목표가에서 지금 매도를 했죠. 지금 다시 이제 관리선에 오면 우리가 매수를 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GST 같은 경우도 지금 4월 달에 이 녹색선 구간에서 200%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LG전자도 11만원에서 지금 200%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이 병목의 필수 결핍 종목들은 존재합니다. 삼성전기가 지금 눌림없이 계속 100만원까지 가고 있는 상황인데 MLCC 관련 필수 결핍 종목으로 제가 사막 콘덴서 지금 현재 세력의 단가선의 녹색 구간이니까 매수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반도체, 피지컬 AI 로봇과 전력 인프라 섹터에서 이런 치명적인 병목 형상은 계속 발생할 겁니다. 여러분이 현재 보유하신 이 포트폴리오의 종목들이 과연 이런 필수 결핍에 해당하는지 냉정하게 점검을 해보시고 계속 홀딩을 해서 나갈 것인지 주도주로 교체할 것인지 결단하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계속해서 영상으로 방향성을 잡아드리겠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종목을 다뤄드리기에는 명백한 물리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향후 거대한 자금이 밀려올 다음 결핍 대장주의 관심 종목은 주말을 이용해 미리미리 알려드리고 진짜 돈이 들어오는 그 정확한 매수 타점이 올 때 문자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혼자서 사지 말아야 할 가격에서 매수하셔서 고생하지 마시고 세력들이 정해놓은 가격에서 매수해 여러분들의 계좌를 플러스로 역전시킬 준비하셔야겠죠. 아래 전화번호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딱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향후 핵심 대장주의 원 단위의 매수 타점을 여러분들께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의 분석과 이 매도 방법 그리고 종목의 선정과 포트폴리오 관리까지 오늘 준비한 실전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